자, 인터뷰 지금은 지방시대 시간입니다. 해양수산부가 개발 중인 인천 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 방식 도입을 놓고 인천 시민단체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가기관시설인 항만 배후단지가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자, 관련해서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송원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 내용 이해를 좀 돕고자 인천 신항 배후단지에 대해서 좀 먼저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인천 신항 배후단지는 언제 어떻게 조성이 됐고 또 어떤 곳인지 먼저 좀 우리 사무처장께서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항만의 경쟁력은 항만 배후에 임대료가 저렴한 배후단지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에 대규모 재정을 투자해서 공공개발 임대 방식으로 항만 배후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네. 그 일환으로 인천 신항도 대규모 부두 건설에 이어서 배후단지를 조성하게 됐는데, 문제는 부산항과 광양항의 경우 일찌감치 정부 재정을 투자해서 엄청난 배후단지를 조성해 놓고는 이제 와서 인천 신항 배후단지를 개발할 시기가 오니까 정부는 재정이 없다면서 민간개발 분양 방식으로 전환한 겁니다. 인천항 물동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의 74%, 189만 평방미터를 민간개발 분양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거셉니다. 이런 그 인천 신항 배후단지 개발을 민간개발 분양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꾸준한 지적이 제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민간개발 분양 방식의 관리를 맡기는 게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뭐 특정 부분에 뭐 악영향이라도 끼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만 배후단지 개발 사업에 민간개발 분양 방식을 도입하면 항만 배후단지 부지 임대료가 상승하고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우선 항만 배후단지 부지 임대료의 경우 재정이 투자되는 공공개발보다 민간 자본이 투자되는 민간 개발의 부지 임대료가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인천항의 배후단지 임대료는 수도권 공시지가가 반영되어 타 항만 대비 3배에서 10배나 비싼데, 민간 개발로 더 비싸지면 항만 배후단지 경쟁력은 현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민간 개발이 항만 배후단지 본래 기능인 물류 산업 시설 및 기업 유치보다도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개발 및 투기에 무게를 두게 되면 제2의 연안부두 라이프 아파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민간 개발 분양 방식이 아닌 어떤 방식으로 인천 신항 배후단지를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정부와 항만공사가 부지를 개발한 다음에 민간에 최장 50년을 장기 임대하는 공공개발 임대 방식으로 다시 전환돼야 글로벌 항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는 바처럼 우리나라는 항만법상 항만은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 관리권을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는 항만 국유제 국가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두 차례의 항만법 개정을 통해서 민간개발 사업자가 개발하면 당연히 국가에 기소시켜야 할 항만 배후단지에 대해서 민간이 투자한 만큼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했고, 나머지 개발 부지도 우선적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끔 법을 바꿨습니다. 한마디로 대형 민간 개발 건설사들은 토지 소유권과 우선 매수 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았으니까 이거를 근거로 얼마든지 대규모 부동산 개발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런 주장을 담은 성명서를 그 작년 12월 22일에 인천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에서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인천 경실련뿐만이 아니라 부산 경실련도 함께 낸 그 공동 성명서더라고요. 예. 좀 이례적인 그런 사항으로 보이는데 두 지역의 경실련이 어떻게 특별히 함께 이번 사안의 뜻을 모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뭐 아시는 바처럼 대한민국의 중추 항만인 부산도 부산신항 융동 배후단지 개발 과정에서 인천과 똑같이 민간 개발과 공공 개발 문제로 법적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공동으로 입장을 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중앙경실련도 공동성명에 동참했는데 네. 그 이유는 항만 배후단지에 대한 민간 소유권 취득 및 우선매수 청구권 부여가 국가 항만 인프라를 재벌 건설사들에게 넘기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판단하고 해양수산부와 정부에 대해서 항만 민영화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그 성명서 내용을 좀 보니까요. 특히 이 대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공유 수면 매립 용도가 10년 뒤에는 변경이 가능해서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개발될 경우에 배후단지 임대료가 올라가고 이는 결국 항만 경쟁력 악화로 이어진다. 이 부분인데 부동산 투기 목적은 뭐 미리 좀 우려가 됩니다만은 이 경쟁력 부분에서 밀리는 것은 또 이게 결코 좋지 않은 건데 이 부분도 좀 사무처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지난 2015년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항만 배후단지와 같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용도 변경 가능 시기가 기존의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대폭 단축 완화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간개발 사업자는 항만 배후단지의 산업물류단지 용도가 10년 이후에 주거상업 용도로 변경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부지를 매각 분양하게 되면 엄청난 개발 이익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최근에 논란이 되는 국가 재산을 싸게 확보해서 과도한 개발 이익을 내는 제2의 대장동 개발의 다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또 이게 대장동 이야기를 또 듣네요 여기서. 이게 오늘 내용과 관련된 주제로 작년 10월경에 우리 김 사무처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해피아의 짬짬이 자리 만들기라는 그런 논란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이 문제는 제대로 된 조사가 그간 좀 이루어졌는지 해가 바뀌었는데 상황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 뭐 이 얘기는 2016년 당시 항만 배후단지 민간 개발을 주도했던 해수부의 고위직 공무원이 퇴직한 후에 신항 배후단지 민간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 대표이사로 이직해서 논란이 일어난 건데 안타깝게도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이러한 특수목적 법인으로 이직하는 것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이 시급히 개정돼야 합니다. 이 개정항만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강력히 주장 중이신데 이 기존의 개정항만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무조건 개정돼야 하는 그런 내용이라도 담겨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요번에 정부와 해양수산부가 정치권과 같이 개정했던 항만법을 보면 제16조 61조에 토지의 매도 청구 조항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간개발 사업자는 국가가 취득한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고 국가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못 박아놨습니다. 한마디로 민간개발 사업자가 자기가 개발한 토지에 대해서 매도를 청구하고 그것은 국가가 거절하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간 개발 사업자의 의지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일 수 있어서 두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항만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예. 어떻게 삭제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정치권의 노력을 기대해 봐야 되겠죠. 참 이 인천신항 배후단지 문제 이게 참 쉽게 마무리가 되지 않는 길고 긴 터널 같아 보이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인천경실련에서는 어떤 활동을 또 더 강력히 펼칠 예정이신지 마지막으로 활동 계획에 대해서 좀 끝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새해 들어서 정부를 상대로 항만 민영화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항만법 전면 개정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할 거고요. 대선이 끝난 다음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 조직을 개편할 경우 해양수산부의 토목 행정을 견제하고 항만 행정의 지방 분권 차원에서 지방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의 지방 이양을 요구하는 등 토목 행정에 대해서 전적으로 견제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되게 고생이 되게 많으신데요. 계속 좀 수고해 주시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